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 놔두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19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그 말씀은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태로 2030 여성들이 돌아섰다. 그래서 여란이 일어난다. 여심이 문재인 정권을 떠났다. 한때는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받침목이었죠. 젊은 여성들이 이 도덕성, 민낯을 보고, 진보 정권의 민낯을 보고 떠나고 있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2030 여성들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쳤는데, 가령 2030 여성들이 민심이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이고, 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이 개인의 일탈, 박원순, 오거돈 개인의 일탈로 막 몰아가면은 회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부분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대신에 임기 중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가 지금 서서히 터지고 있고, 그것은 곧 레임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문재인 정권을 실패한 정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민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여러 가지 괴담이 도는데, 이 괴담은 지금 문재인 정권 임기 말을 맞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지금 최근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은 괴담 중에서도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괴담입니다. 바로 집값 문제입니다. 아파트값.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으로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은 혼란이 생기는 아파트값, 또 집값 치솟는 그 문제입니다. 바로 국민 생활에 직결이 되는 문제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개성을 했다는 노무현 정권도 결국 이 주택 정책의 혼선으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실패한 정권으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죠. 공간에 있지만은. 자,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실패했던 노무현 정권의 주택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발표할 때마다 그렇게 서로 이게 효과가 없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오느냐. 김현미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 이것도 나오지만은 김현미 장관은 실제로 한 일이 없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주도를 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그만둔 김수현 사회수석하고 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씨가 이 부동산 정책을 다 위반을 했다. 청와대에서 다 주도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결국의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되고,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는 이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괴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괴담들이 나올 상황까지 됐으니 어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다른 집회도 다 하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분노했으면 시민 500명이 어제 이 광화문 옆에 청계천 쪽으로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500명가량이 집회를 했는데 구호가 살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쏘갔다. 20년 만에 집을 샀더니 죄인 취급하느냐. 6.17 규제, 최근에 나온 6.17 22번째로 나온 6.17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로 신발을 벗어서 공중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올 때 분노한 한 시민이 이 신발을 벗어서, 구두를 벗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 던졌죠. 던지면서 위선자 문재인, 가짜 인권주의자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늘 지금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는데 아직 그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집값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때문에 일어난 2030 여성들의 외면, 이것을 떠나서 전 세대, 전 계층의 불만이 팽배한 그 문제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다주택이니까는 전세를 놓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월세도 놓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범죄 취급하고 2주택 이상이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집을 전세를 받은 사람들은 전세값이 막 치솟고 이러니 양쪽 뭐 집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한 채 가진 사람이나 두 채 가진 사람이나 전부 지금 불만이 팽배합니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다 그렇습니다. 2030 같은 문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돈을 모아서 조금 집을 사려고 하죠. 근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치솟았으니 집을 살 엄두를 못 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전세를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전세값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빚을 내야죠. 그러면 빚만 쌓이고 집 살 길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050 세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세대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40세대, 40대 정도 되면은 어떤 직장 근처로 좀 가려고, 근처로 집을 옮기려고 하고 학군 따라서 자녀들의 학군 좋은 데를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주, 주거 이주에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다리가 지금까지는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이었죠. 부동산 담보대출로 해서 좀 좋은 집으로 가서 좀 살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완전히 제한을 해보니까 그렇게도 못합니다. 불만이 팽배하죠. 좀 이사도 해야 되고 집도 좀 넓혀야 되고 학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 없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집 없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이 은퇴를 하신 분들, 이분들은 또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폭탄을 맞았죠. 그렇다고 뭐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그렇다면 어떤 지금이라도 대책이 있느냐? 대책 없다. 실토를 했죠. 진성준 의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실토를 했습니다. MBC 그 100분 토론 나와서 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 대화를 하다가 여야 의원들, 야당 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이 MBC 그 100분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유튜브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 그러니까는 방송은 다 끝나고 그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연아 그 의원이죠. 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입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당직자죠. 그리고 국회 국토위 소속입니다. 이 담당하는 그 부서, 그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그 국회 가가지고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계속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핵심 의원, 청와대에도 근무를 했었죠. 집값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마이크가 다 꺼진 줄 알고. 그러니 김연아 비대위원이 아니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하니까는 이 진성준 의원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되니 다음날 뭐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발목을 잡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값 안 떨어지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발목 잡지 말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해괴한 변명이죠. 뭐 결국은 같은 말이고 집값 안 떨어진다 같은 말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이 집 가진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김연아 비대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여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구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해명을 했어야 됩니다. 내 말은 그 말 뜻이 아니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막 걱정을 하면서 이 정부 정책에 그 반기를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값 뭐 집살이 떨어지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본인이 나중에 해명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이해찬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의원이 보고를 하니까 뭐 그런 걸 보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어차피 집값 못 잡을 줄 알면서 지금 22번째 대책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정부의 능력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죠. 뭐 계속 전임 정부 탓을 하는데 이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진보 정권에서 계속 집값 때문에 이렇게 큰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없다 이렇게 진성조이 사실상 실토를 한 것이고, 또 여권 안에서 자중질환도 일어납니다. 이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 김현미 장관과 뭐 정경도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여기 그린벨트 푸는데 반대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는데, 추미애 국토 관련 집값 관련 장관도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 이 서울이 완전히 투기판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입장을 해서 또 내부에서 자중질환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 이런 무능력, 자중질환, 이런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겠죠. 국민들에게 돌아오는데, 결국 이런 것이 문재인 지지율 추락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 가장 크게 이 부정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지금부터 레임덕을 가져올 것이고,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이 부동산 정책 때문일 것이다, 뭐 이런 계담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겠죠. 국민들이 손해인데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그것은 또 문재인 정권 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